최근 몇 년 사이 노인을 상대로 하는 각종 홍보관이 대유행. 공연, 강연 등을 한다고 눈속임해 값싼 제품을 고가에 판매. 사은품을 미리 보내준 후 고가의 식품을 강매하는 등 노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공연장,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상조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각종 폐해까지 점점 늘어만 가는 노인 소비자 피해. 과연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최선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노인 소비 피해 실제 사례를 보면서 피해 예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국소비자원의 박경희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요새 보면은 뭐 홍보관이니 경로잔치니 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악덕 상술이 이거 점점 극심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무슨 행사다, 이벤트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모셔다 놓고서 한번 들어가면 뭔가는 꼭 하나 사게 만드는 그런 악덕 상술 참 많아졌습니다. 예, 우리 그 어르신들 노인정 가셨는지 알았는데 어느새 보면 건강식품 양손에 들고 들어오시는데요. 맞습니다. 그 당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식 사랑하시다 보니까 자식들 것까지 건강식품 그렇게 사면 그야말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상은 또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더 난감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술에 휘말리게 되는 건지, 자,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사례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 내외 손주와 함께 사는 68살 김말순 씨. 식구들 모두 직장과 학교에 나가면 혼자 멍하니 TV만 보는 것이 할머니의 일과.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아이고 형이 할머니 오래간만이야. 어? 계란 한 판을 공짜로 준다고? 안 들어간 게 없어, 안 들어간 게. 이것만 드시면 그냥 한 20년, 몇 년 젊어진다고? 10년? 아니야. 심심하던 차에 계란 한 판이 공짜라는 말에 혹해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홍보관을 방문한 김말순 할머니.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반품이 된다는 말에 별 의심 없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안 사도 돼요. 아, 할머니. 걱정 마세요, 걱정. 일단 가져가셔서 드셔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본사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 여기다가 연락처랑 주소 좀 적어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져도 되나? 아이 걱정도 팔자야. 아 믿을 만한 회사라잖아. 그런데 며칠 후 김말순 할머니는 황당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어머머머 이게 뭐야? 홍삼이 75만 원? 할머니는 홍보관에 전화해 자초지정을 따져보는데 뭐라고요? 아, 할머니. 그러니까 낱개 2개만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박스를 뜯었으니 반품도 해드릴 수가 없고 몸에 좋은 거니까 이번 기회에 챙겨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싫었지. 아유. 정말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는 지경이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내 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은 정말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겠습니까? 맞아요. 아마 자식들한테는 말씀도 못하시고 끙끙 앓으시면서 힘들어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 정말 반품 못하는 건지 그냥 꼼짝없이 다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병나시는데요. 14일 이내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내놓고 나면 사실은 이제 청약 철회라고 하는데요. 반품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 개봉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데요. 이걸 참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내용 증명이 뭔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왜 꼭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내가 그냥 보내놓으면 그 사업자가 못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만이니까요.
그 우체국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우체국에 많이 본인이 보관한 게 없다 할지라도 우체국에서 다시 이제 그거를 증거를 남기신 상태니까 그걸 네. 확인하면 됩니다. 예. 그럼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보내는 분, 받는 분 주소를 정확하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구입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쓰시는 건데, 언제, 무엇을, 어떻게 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반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가지고,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요, 저는 그 앞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개봉을 했더라도요, 반품을 받아주더라도 혹시 위약금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예. 뭔가 사람 심리가 이렇게 뭔가 먹어보고 만져보고 하다 보면 개봉이 그렇죠. 딱 되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위약금 물라 그러고 그럼 또 위약금 아까우니까 그냥 에이, 그냥 내가 덮어 쓰자 이러면서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희들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섭자들이 위약금 장사한다 이러는데요. 예. 일단 물건을 받고 나면 특히 또 이제 어르신들은 그걸 또 개봉해 보시거나 쉽게 아무 의심 없이 또 뭐 드시거나 이런 경우 많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과도한 위약금을 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 특성상 그런 게 있어요. 개봉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말이죠.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맞아요. 예. 에휴, 내가 미안해서 이걸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이 마음 약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그 대상으로 한 이 악덕 상수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외에도요, 관련 상술 저희가 3가지 정도 더 뽑아봤는데요. 예.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런 경우 많으셨죠인데요. 첫 번째가 무료 온천 관광 후에 건강식품 같은 이런 식품을 강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연을 관람시켜준 후에 또 온열 매트 이런 것들 강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많이들 당하시죠? 세 번째는 공짜라고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서 물건을 보내줬는데 물건이 저급이면서 그러면서 또 제세공과금을 또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1번의 경우요. 어디 이제 관광을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요즘 그 동네 그 노래교실에서 야유회 무슨 뭐 단합대회니 해서 사람 모아서 관광상품 고가를 강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네요. 예, 사실은 노래교실 이제 좋은데요. 네. 그 노래교실이든 강연회든 어떤 빌미로든 사실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판매업자가 이제 관광을 보내는 수법으로 해서 관광을 가서 어딘가 물건 이제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이제 어르신들 몇 가지씩 사갖고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명인의 공연을 빙자한 그런 이벤트인데요. 사실 이런 이벤트의 경우에도 유명인이 나오니까 신뢰성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품도 신뢰를 하시면서 그냥 구매하시는데 사실 그 제품들이 좀 터무니없는 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TV에 나온다 또는 신문에 뭐 광고 난 제품이다 뭐 이러면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뭐 노래를 하던 강연을 하던 어떤 초대 손님으로 오신 것이지 거기 그 제품 판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첨이 됐다 그러는데 공짜 당첨 이거 정말 주변에서 많이들 당하시던데 젊은 사람들은 이 수상하니까 잘 안 속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왜 공짜라는 말에 쉽게 잘 넘어가죠? 글쎄요, 사실은 요즘은 그래서 경품 진짜 당첨되신 분들도 그거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결국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물건 공짜라고 해서 판매해놓고 전화로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로용지 왔는데 뭐 제세 공과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는데요. 그게 결국은 세금이라는 게 상품 대금입니다. 여러 가지 판매 수법이 많은데 요즘 또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공서 사칭도 참 많더라고요. 아이고, 이 관공서 사칭에서 뭐 현금 지급기 앞에 가서 뭘 눌러라 어쩌라 하는 거 그거 말씀이죠? 네. 그거 정말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한테 무슨 큰일 났다고 그래갖고 급하게 돈 붙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이거 사기더라. 이렇게 해서 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보통 뻔한 일이다. 누가 이런 일 당하겠냐 하지만 막상은 처음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거나 해서 연락이 오면 우리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이제 침착하게
거기서 그러면은 어떤 공공기관인지,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관에 해당 기관에다가 정말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요즘 기승을 부리는 상조 서비스의 각종 상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례를 보고 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0살 임복철 할아버지. 한가한 오후 집에서 친구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던 중 야, 참. 이 앞에서 무슨 공연이 있다는데 우리 늙은이들은 공짜네, 공짜. 야, 진짜로? 그럼. 가자. 그렇게. 야, 가자. 서둘러 회관을 찾은 임복철 할아버지와 친구는 공연을 재미있게 보고 나오다 복도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 하는 곳이냐? 그렇습니다. 최상상조입니다. 자, 30%를 하루에 최저가입니다. 최저가에 여러분들을 가입시켜드리는 그런 마지막 찬스입니다. 48,000원 한 달에 얼마? 4,000원! 그렇습니다. 최상상조에. 오늘만 최저 가격 48,000원에 30%나 싸게 상조 가입을 해준다는 말에 현혹된 임복철 할아버지. 저런 거 하나 들어놔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맞아. 잠시 후 경로당 친구들이 너도 나도 상조에 가입을 하자 깊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친구와 함께 가입잔안에 사인을 하고 집에 돌아온 임복철 할아버지. 그런데 며칠 후 아니 아버님, 이걸 정말 5만 원이나 주고 가입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최고 상품을 30%나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아유 아버님, 이 정도면 절반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회사는 저도 처음 보는 회사인데 요즘 상조 자격 얼마나 많은데요. 너 상주 사기? 에이, 설마. 박철아, 여기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거 상조 있잖아, 그거 상조. 이 동네 노인정들이 다 가입한 거, 속아서 다 가입했는데 취소도 안 된다, 돈도 안 돌려준대. 완전 사기인가 봐. 뭐 정말 사기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자, 사례를 보셨습니다. 정말 이런 상조회사, 특히 사업장도 없이 이름만 있는 상조회사가 마구잡이로 난립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 사례 보셨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조 피해에 대해서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태까지 이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입을 하셨다 할지라도 14일 이내에 내용 증명을 보내신다고 하면 이미 이제 계약금 내셨다 할지라도 그걸 돌려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네. 하여간 조심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도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계속 돈을 냈어요. 네. 근데 정말 상을 당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상조회사들 너무 이제 중소업체, 영세업체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폐업하고 나면 사실은 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하셨던 경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폐업이 된 경우에는 어디다 이제 보상을 요구할 데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한 400여 개의 상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상조업은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태가 열악한 상조업체가 부도나 폐업이 되는 경우에 이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비자들께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가 괜찮은지,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서비스의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럼 가입을 할 때 좀 잘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또 이 깨알 같은 약관이라고 하죠. 그 계약서이긴 한데 그 내용을 이제 미리 막 다 확인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업체인지,
과연 내가 먼저 돈은 내는데 나중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믿을 만한 가능하면 큰 업체를 선택하셔서 하시고요. 약관 잘 보시고 계약서 꼼꼼히 챙기신 다음에 서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정말 먼 훗날에나 서비스를 받게 될 상주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내 귀한 돈을 믿고 맡겨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정말 아주 철저하게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입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그런 신중함을 좀 기하셔야겠고요. 이런 상술에 속지 않고 건전한 소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분들하고 상의하면 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